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성남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제 그 성남 FC 뇌물 사건, 그 133억의 그 뇌물 사건 재판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판사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데 그 판사의 태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이재명이 재판하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FC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똑같은 재판이 따로 하는 것도 문제예요. 성남 FC는 이제 그 돈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이재명이나 정지상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범자들 중에 그때 성남시 공무원의 그 김경수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일 먼저 기소된 게 동명이인입니다. 우리 김경수라고 옛날에 드루킹 사건 동명이인인데 이제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도 재판을 엄청나게 받아야 됩니다. 김경수가 그때 그 7급, 6급까지 7급에서 6급 된 이런 데 그 실무자까지 기소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을 주는 데도 있잖아요. 두산이나 네이버 이런 돈을 준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피고인들이 나뉘지 가지고 지금 이재명하고 정진상이는 서울에서 재판받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피고인들 한 8, 9명 돼요. 는 이제 성남에서 재판받는데 지금 이게 심각한 게 정인이 원래 410명이라 했잖아요. 근데 재판하다 보면 이게 또 추가되는 경우도 있죠. 신청하다 보면. 어떤 보도는 이게 한 500명까지 된다는 보도가 있어요. 400명은 무조건 넘고요. 이러면 이게 그 재판이 뭐 10년, 20년 심각한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서 언론의 중앙일보의 그 단독인데요. 재판장이 그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그래서 이제 검사라고 재판부가 상당히 그 오랫동안 30분 가까이 설전을 벌였다. 이런 거 이게 아주 드문 일이거든요. 웬만하면 이게 법정에서는 판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오죽하면 검사도 열받으니까 30분 동안 판사하고 설전을 벌였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재판장이 허용구입니다. 재판장이 허용구 부장판사예요. 제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재판장이 뭘 시비를 걸었냐? 거기에 공판하러 놓은 검사들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공판검사가 따로 있고 수사검사가 따로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간단한 사건들 공판검사가 전부 공판카드 보고 여러 건을 동시에 재판하죠. 사건마다 그 검사가 바뀔 수는 없잖아. 역할 분담이 돼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사건 봤죠? 이재명 사건 보면 이게 중요한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나와야 내용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위정교사, 이재명의 위정교사는 4명이 나왔죠. 반부패 3부, 중앙지검의 반부패 3부 이성학 부장, 거기에 그 4명의 검사가 나왔잖아요. 위정교사는. 그리고 이제 그 선거법은요. 선거법은 이제 그 원래 2개가 김문기 몰랐다 국토부 협박 2개가 이제 그 합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문기 몰랐다는 그런 건 이제 그 중앙지검에서 했던 거고요. 반부패부에서 일부. 그 다음에 그 국토부 협박에다 이거는 성남지청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했던 검사가 다 한 4명씩 놓으면 8명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선거법은 8명. 그 다음에 그 위정교사 4명. 이렇게 검사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재판이 전부 2년 이상 걸렸잖아요. 수사까지 하면 이게 몇 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검사들은 전부 이제 한 2년마다 이게 인사이동 하죠. 검사들은 인사이동 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중앙지검에만 뭐 5년, 10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위정교사나 선거법을 수사했다가 그 다음에 인사로 지방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검사들이 공판정이 들어오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냥 막 들어올 수는 없잖아. 예를 들어 내가 부산검사로 이제 내려갔는데 갑자기 서울에 이재명 재판하러 바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그 직무대리 이제 그 발령을 받아가 하루 1일 직무대리 발령 받아가지고 공판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관행입니다. 솔직히 검찰은 제가 관할이 없다 했잖아요. 관할이. 검사는 관할이 없어. 우리 모든 전국의 검찰이 하나의 조직이다. 이걸 이제 제가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법에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말은 빠져도
실제 기본 정신은 똑같아요. 그래서 검사는 이제 바꿔달라는 기피 제도, 기피 신청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에 검사해봤자 몇 명 안 돼요. 다 합쳐봤자 검찰이 한 2,100여 명 돼요. 2,100여 명. 그 중에 뭐 수사검사에게 다 빼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방에 일하다가 인사이동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이처럼 중요한 재판에 있으면 하루 올라가지고 공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됩니까? 이게 뭐가 문제됩니까? 검사는 관할도 없고 원래 직무대리 발령받으면 되는데 이런데 직무대리 허가는 누가 해주느냐? 총장이 하는 거예요. 심우정 총장이 하는 거죠. 옛날에 이원석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날마다 계속 대리 올라오면 한 달마다 이게 결제를 한대요. 한 달마다. 또 날마다 결제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단위로 직무대리로 들어가라. 이렇게 결제를 한대요. 그러니까 직무대리 결제 받고 공판장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이걸 허용구 재판장이 30분 동안 검찰하고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왜 안 보이다가 갑자기 재판할 때 한 번씩 나타나냐? 왜 평소에 성남지청이 없거든?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FC 사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재판장이 그때 공판에 온 사람이 누구냐? 정성원, 승리할 때 정성원 부산지검 검사. 그 다음에 신주희 유명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입니다. 신주희. 그 다음에 정지수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 이분들이 성남지청으로 하루 발령받아서 공판에 오니까 이걸 시비 거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적법한 직무대리냐? 이걸 써내봐라. 왜 이렇게 근거가 뭐냐? 당신의 권한도 없으면서 검사가 공판 유지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30분 동안 싸워가지고 근거를 내놔봐라. 서면으로. 이러고 있습니다. 이야, 참 이게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허용구 재판장 재판이나 똑바로 해라고. 재판 정인이 지금 500명까지 늘었다잖아. 정인이 꼭 필요한 정인만 부르면 되지. 참 이게 지금 이게 보십시오. 지금 정인을 마음대로 다 봐도 시간 끌게 이재명이 놀아나가지고 정인이 지금 500명대가 10년 20년 걸린다는데 그럼 여기 10년 동안 성남지청에 있어야 되냐고. 검사들이 수사검사들이. 근데 말이 안 되는 지금 여기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 허용구. 다 이게 신문에 이름이 나 있으니까 중앙일보에. 허용구 1970년생이네요. 제가 동갑이네. 70년생. 고향은 이제 경북 칠곡입니다. 칠곡. 이게 대구 경북에도 좌파들 많습니다. 판사들. 그 다음에 37회니까 27기. 연수원 27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 달성고등학교 고려대 법대 나와가지고 27기인데요. 그 다음에 판사가 지금 돼가지고 성남지원의 부장판사입니다. 근데 상식적이지 않은 판사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요. 옛날에 박병곤 판사,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실형 때린 사람 있잖아. 권양숙하고 노무현이 명예훼손했는데 공수장이 권양숙 노무현 선하더니 판사가요. 판결문이 다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권양숙 여사라고. 와, 진짜 이거 시대의 코미디입니다. 이름은 드라이하게 쓰고 드라이하게. 공소장이 권양숙이라고 되어 있으면 권양숙이지. 그걸 권양숙 여사라고 존칭으로 판결문을 다 사. 야, 이게 판사냐, 박병곤? 너 고3 때부터 어디 좌파 민노당인지 고3 때부터 통진당에 들어갔다며? 참 이게 부끄럽습니다. 박병곤. 그 다음에 이런 게 판사들이 옛날에 유창훈, 권순일이부터 이게 판사들이 말이 안 되는 강규태 있잖아. 강규태. 이런 게 판사들 좀 정리해야 됩니다. 뻔히 검찰의 사정을 아는데 자기가 재판을 갖다 무더기로 정의 신청해서 재판을 몇 년, 그러면 판사는 5년, 10년 동안 그거 있습니까? 자기도 2년 있으면 떠나요. 그런데 검사들이 떠난 사람이 재판 공판 들어온 거 중요 사건이니까 수사검사가 1일 발령받아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걸 30분이나 검찰하고 설전을 벌이고 그러고 써내라고 막 요구하고 오죽하면 중앙일보에 단독 보도까지 났겠냐고요. 허용구 판사에게 진짜 반성하시라 이렇게 이제 촉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재명이가 이 사건을 여기 서울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서울에 우리 검찰에서도 요구했잖아요. 김동연 부장판사한테 요구했잖아요. 사건을 분리해달라고.
지금 위정교사야 이제 끝났지만 남아있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 FC 이걸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게 유동규 본부장 말처럼 30년 갑니다. 이걸 쪼개가요. 성남 FC 사건은 성남으로 보내야죠. 거기에 500명 정인인데 그거 다 끝나고 그 정인 다시 서울에 또 부를 겁니까? 또 부를 겁니까? 똑같은 이게 사건은 똑같은 정인이잖아. 그러면 저는 이재명이하고 정지상 사건을 성남 FC 사건은 성남으로 보내라 말이야. 그게 맞잖아요. 정인 500명을 또 부를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재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불가능하잖아요. 빨리 저는 분리해서 원칙대로 이재명 정지상이도 FC 사건은 성남으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걸 안 해주면 검찰이 강력하게 저는 정식으로 분리 신청하세요. 그래서 이게 그 법원이 안 받아주면 김동연 그냥 이 항고해가지고 재항고까지 대법원까지 한 판결을 받아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촉구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정인 500명이 되는 사건을 서울하고 성남을 분리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김동연 판사,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빨리 떠나기 전에 분리하세요. 후임 판사가 어차피 분리할 텐데 그거라도 해야죠. 그게 말이 됩니까? 도저히 저는 뭐 납득이 안 되고 그러면 시간이 무한정 늘어납니다. 이 성남 FC 사건은 이창수 그때 성남지청장이 수사했는데 수사 참 이게 잘해가 이거는 우리나라의 제3자 뇌물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 이재명이가 무죄 못 받는다. 이런 이게 평가를 받는 수사 아닙니까? FC 사건. 요거 133억이면 요것만 가지고 이게 15년에서 20년입니다. 15년에서 20년. 그리고 이게 성남으로 하나 보내려면 그럼 이게 이재명의 재판이 몇 건입니까? 바로 이게 서울에 대장동 재판 또 하고 그 다음에 수원에서 대북 사건 이게 또 하고 그 다음에 성남으로 가서 FC 사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는 아무것도 다른 건 못한단 말이에요. 그 점에서도 이게 그 분리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이거 이재명이 아니면 이게 이런 특혜를 줄 이유가 없죠. 왜? 정인이 그거 다 했는데 빨리 이재명 서울 사건은 FC를 분리해서 성남으로 보내라. 이게 첫째 요구. 그 다음에 두 번째 허용구 재판장 쓸데없는 시비 걸지 말고 빨리 이게 재판이나 빨리 진행해서 성남에서라도 빨리 끝내라. 그런 게 10년, 20년 끌 수가 없잖아요. 정인 재판장의 의지입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 하고 정인 좀 꼭 필요한 정인만 부르면 이게 끝낼 수 있거든요.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지금 검찰이 옛날에 강백신 검사 기억나시죠? 성남지원의 차장. 강백신 검사도 조국 사건 수사하고 통영에 부장 갔는데 통영에서 매일 재판마다 1일 발령받아가 서울에 오가 조국 사건 공소유지 했잖아요. 강백신 검사가. 왜 그렇게 다 해왔는데 허용구 부장 왜 당신만 시비 거느냐 말이에요. 그걸 왜 시비 거느냐고.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해온 관행인데 저는 그거는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